자, 뭐 기본 연산 문제였고, 자 여기 이건 뭐 괜찮았죠? 그죠? 요거 간만에 나왔네요. 간만에 나왔고, 요것도 그냥 미분한형 대 F'으로 표기만 했으면 뭐 문제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원점을 지나는 곡선인데 제발 좀 그냥 일단 곡선 먼저 그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원점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주는데 좀 그 느낌도 가졌으면 좋겠어. 대입을 하기 전에 다른 조건이 먼저 들어갔어야 대입이 한 번에 좀 성립됐을 거라는 거. 오케이? 됐죠? 그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었고요. 주기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예요? 절대값 x의 개수분의 원래 주기가 되겠고, 주기 3파이니까 뭐 계산해주면 b의 값이 손쉽게 나와지겠지. 양수의 값이니까 지금 동그라미 치는 sin bx에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인 거 감안을 해보면 최대값이 a 플러스 1, 최소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고, 둘의 차가 6이 되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될 문제고, 7번도 거의 동일한 똑같이 나왔지. 그지? 그냥 미분해주면, 그러니까 a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좌변 0이 a제곱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2고,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가 2x 빼기 3a다. 뭐 요 정도 정리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무슨 수열인지도 명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등비수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어차피 수열 단원에서의 핵심은 내내 얘기하지만 다양성보다는 무엇이다? 딥하게 성질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야. 근데 수열도 가장 크게 등차와 등비로 나뉘는데, 등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였어? 등차? 중앙이야. 포인트는 뭐야? 얘네들이 더한 게, 얘네들이 더한 거, 얘네들이 더한 거, 얘네들이 더한 거 가운데의 2배와 같다는 거. 됐어요? 등차기만 하면 무조건 이걸 쓰는 거고, 쓰려고 막 길을 쓰고 노력할 거야. 이따가도 나와요. 등비는 달라? 아니야. 둘이 곱한 게, 둘이 곱한 게, 둘이 곱한 게, 둘이 곱한 게 가운데의 제곱과 같다는 거야. 됐어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됐지? 충분히 이해됐지? 그 생각을 머금고 있어야 첫 번째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을 곱했어? 첫 번째랑 다섯 번째 항을? 그럼 두 번째랑 네 번째 항을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결국은 뭔 거야? 세 번째 항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항의 제곱이 36인 걸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항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6분은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진짜 농담 아니라 거의 1초. 연산 더 못해봤자 한 2, 3초? 어려운 연산이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또 다시 문제 가지러 가는 거야. 룰루랄라 가. 첫 장이 뭐였대? 음수였대. 자, 수열은 가장 크게 항상 4가지 종류가 존재를 한다. 등차. 첫 항이 양수일 때 공차가 양수. 첫 항이 양수일 때 공차가 음수. 첫 항이 음수일 때 공차가 양수. 첫 항이 음수일 때 공차가 음수. 오케이? 그렇게 쭉 내려가거나 밑에서 쭉 올라가거나 그런 느낌이야. 자, 등비도 마찬가지야.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양수. 숫자가 계속 가겠지.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 왔다 갔다 하겠지. 똑같이 반대경. 물론 이제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 항이 음수라며. 근데 첫째 항이 음수였을 때 공비가 만약에 양수면 두 번째 항은 음수겠지. 그리고 세 번째 항도 자연스럽게 음수겠지. 자, 그런데 공비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첫 번째 항이 음수면 두 번째 항이 양수일 거고, 세 번째 항은 다시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음수로 바뀌겠지. 됐어요? 무슨 짓을 해도 세 번째 항은 음수가 된다는 게 이 문제의 취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 번장이 무조건 마이너스 6이었고 넘어가면 네 번장을 구해서 정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아마 그냥 6이랑 마이너스 6 둘 다 넣어가지고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아? 그냥 그대로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것까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9번이 엄청 쉬운 문제였죠. 자, 뭐가 보여 일단? 여기에 몇 가지 정보를 준다 얘는? 얘는 몇 가지 정보를 준다? 두 가지. 첫 번째 0분의 0골. 그럼 뭐가 돼? G1이 4를 만족을 하겠지. 됐죠? 두 번째 로피탈 또는 도함수의 정의. G'1이 뭐를 만족해? 9를 만족을 하겠죠. 두 가지 정보는 뺐어야 됩니다. 뺐어? 뺐어? 뺐어. 아, 뺐다고 생각해줘요. 다른 걸 보완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대로 GX 가지고 와봅시다. 현재 GX가 뭐라고 나와 있어?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FX라고 나와져 있잖아. 그때 도함수 구해봅시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곱셈이 거. G'X는 그대로 뭐가 됩니까? 2X 더하기 1 곱하기 F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F'X가 되겠지. 이제 뭐 해주면 돼? G'1이 일단은 G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은 G의 1의 값이 2 곱하기 F의 1이었으니까 얘 결과가 3에 F의 1을 구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또 한 번 나오겠지.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정우 틀렸어? 집어서 나왔어. 잘했습니다. 지연이 이거 안 헤맸어? 이건 안 헤맸어야 되는 게 포인트거든. 잘 봐. 자, 흐름을 잘 봐봐. 이거 연습하셔야 되고 일단은 정우랑 세연이 화요일날 일찍 들어오셔서 요거 한번 다시 볼게. 오케이? 풀이 과정 다 봅니다. 요거 거. 자, 각 A가 예각인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그치? 각 A가 예각인 삼각형에 대해서 그때 AB의 길이가 4일 때 AC의 길이가 15를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 얘기가 나와져 있으니까 가운데 끼인 각 A를 통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5 곱하기 뭐가 나오는 거야? sin A가 24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이걸 못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걸 못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 왜 못 세운 거야? 넓이 나온 거 가지고서 넓이 나왔구나 이러고 있었던 것 뿐이야.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든 간에 액션을 취해줬으면 해결될 문제였고 이 약분 다시 한번 이 약분 그럼 sin A는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5분의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공식 하나가 또 존재하지. 뭐가 존재합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뭐라고 할 수 있어?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인 제곱의 형태가 25분의 16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A의 계산 결과가 1이니까 코사인 제곱 A의 값이 몇이 되는 거야? 25분의 9가 돼서 코사인 A 값은 뿔마 5분의 3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각 A가 애초에 예각이었으니까 90도 이하의 각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도 무조건 양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이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5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근데 이걸 왜 구한 거야? 이걸 왜 구한 거야? 뭘 구하래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하는 우리한테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어? 바로 사인 법칙입니다. 근데 사인 법칙을 쓰고 싶은데 사인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사인 A는 알고 있으니까 선분 BC의 길이가 필요하잖아. 됐어 여기까지? 근데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하다못해 얘 뭐가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코사인이 필요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x라고 잡아주면은 코사인 a는 뭐라고 할 수 있다? 2 곱하기 4 곱하기 15분의 4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럼 x가 나올 거고 사인 법칙을 통해 지름을 구해주면 되겠지. 보이는 것처럼 사인 a분의 3분 bc가 2r인 걸 한 번 더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지현이 똑같이 이렇게 풀었어. 자, 그런데 봐봐. 너네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되게 잘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구사를 하는 것 밑에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를 더 깔려 있었으면 좋겠는 게 쌤은 해볼게 다시. 자, 분명히 봐봐.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봅시다. 아, 참. 마지막에 이걸 얘기 안 했어. 가스 신기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볼게. 자, 봐봐. 근데 넓이가 24였지. 잘 봐. 여기서 이제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사인 법칙이 들어갔으면 너무 좋기는 한데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 그럼 여기가 h라고 잡혀주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24가 되겠고, 그럼 3 날라가면서 8. 그럼 높이가 뭐가 돼? 5분의 16이 돼요. 그럼 여기가 5분의 16이 되겠지. 여기는 5분의 20이 되겠고. 됐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5분의 4 곱하기 5니까 12가 되겠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5분의 뭐가 되는 거야? 75에서 빼니까 63이 되면서 피타를 쓰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존재하는 거야. 훨씬 어려워 보여? 아니야. 연습을 중학교 때처럼 안 해. 중학교 수준으로 푼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준을 넘어가고 다른 영역들을 배우니까 막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눈이 높아진 것뿐인 거야. 눈이 높아지니까 이걸 못 보는데 얘가 훨씬 익숙할 수도 있어. 이것도 준비해봐. 알겠어? 세연이도 마찬가지. 이것도 준비해봐. 지연이도 해봐야 돼. 오케이? 맞았어. 훨씬 더 잘한 풀이는 맞는데 이것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거. 오케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원래 못 푸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연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봅시다. 자, 이번엔 뭐래?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럴 때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식, 그리고 봐봐, 얘기하지만 현재 트렌드는 분명히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오버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점점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더 이상 등차를 낼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선의할 수가 있는 게 수열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에서 수열의 다양성을 교육과정에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참 별거 아닌 걸 트집 잡아서 조금이라도 돌아가게 만드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야. 자, 그런데 뒤쪽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뭐만 하면 된다. 돌리면 돼. 돌리면 해결돼. 안 돌려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을 돌리면 이렇게 된대. 자, 그럼 첫 번장이 있을 거고, 두 번장이 있을 거고, 세 번장이 있을 거고, 네 번장이 쭈루룩 있을 예정이라고. 그런데 첫 번장을 만약에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라고 합시다. A1이라고 나와져 있지만, 그냥 A1으로 하자. A1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A1이 양수라고 쳐보고 A1이 음수라고 쳐보자. 그럼 A1이 양수면은 위와 아래 중에 아래를 갖다 쓰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A1 빼기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항이 음수라고 하면 위에 쪽 라인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를 쓰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위에 쪽 라인을 쓰면은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두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마이너스 2a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아래 먼저 가보자. 첫 번째 항이 음수였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됐겠지. 그럼 양수가 됐으니까 세 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에다가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a1 빼기 3이 되겠고, 얘가 세 번째 항일 때 그 세 번째 항이 무엇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 첫 번째 항 더하기 4와 같았다라고 했다. 이렇게 끝에까지 오는 게 핵심.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맞았어? 맞았어? 그런데 봐봐. 왜 못 푼 거냐면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안 돌려봐서 그래. 난이도가 높아져도 난이도가 쉬워져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돌려보면은 끼워 맞춰지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양수, 음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쌤이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간단해. 만약에 수열 문제인데 못 풀겠잖아. 첫 번째 항에다가 1을 넣고 해봐 제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까지 구해보라고. 2를 넣고 한 번 더 해봐. 3을 넣고 해봐. 아직도 이해가 안 됐으면 4를 넣고 5를 넣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연습이 돼. 그 연습을 해오는 거야.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 일단. 알겠지?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되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우 12번 맞은 건 알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건 다시 푸셔야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지현이 그림 있어? 자, 우리 뭐라고 했어?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잘 봐. 어차피 얘 12번 안으로 갇힐 거야. 높은 확률로 12번. 진짜 운이 좋으면 13번인데 그것도 좋은 편은 아니야. 그럼 좋은 편의 배치는 아니야. 12번 정도가 제일 좋아. 자, 무슨 문제야? 속도 문제잖아. VT가 나왔잖아요. VT가 나면 뭐 하기로 했어? 1번 뭐 하기로 했어? 써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그리고 3번 넓이가 이동거리라는 점까지 사용을 하자.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3t) 빼기 (11t) 더하기 8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VT가. 근데 일단 그림 그리기로 했잖아요. 이차 함수니까 아래로 굴러긴 폼에서는 확인이 되겠네. 그때 3, 1, 8, 1 마마 됐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3t 빼기 8 곱하기 t 빼기 1로 정의를 해주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1과 3분의 8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정리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지. 1번 뭐였어? 그래프 그리기야. 좀 더 설득을 해볼게요. 좀 더 설득을 해볼게. 왜 이대로 풀어야 돼? 그래야 벗어나는 문제에서 다른 대처를 할 수 있어. 둘, 그리고 이걸로 어차피 다 풀려. 그 원칙으로 풀어주려고 해주면서 원칙을 자꾸 연습을 해줘야 돼. 그것만 자꾸 기억해주면. t가 0일 때 어디를 출발한대? 원점을 출발한대. 집중하시고. 자, 다시. 그때 원하는 게 뭐야? 시각 t가 1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대. 운동 방향이 바뀔 조건은 뭡니까?
그렇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속도가 0일 때야.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t가 1일 때 속도가 0이었잖아. 됐지? 그러니까 일단 참이 되겠죠. 자, 이번엔 니은 p의 가속도가 1이 되는 순간. 근데 가속도는 어떻게 구해? 속도를 뭐 해주면 돼? 미분해주면 돼. 그럼 v't는 뭐가 돼요? 6t 빼기 1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그 가속도가 뭐가 되고 싶대? 1이 되고 싶대. 그럼 뭐가 되면 돼? 6t가 12. t가 뭐면 돼요? 2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t가 2가 되는 순간에 자 일단 이거 붙들고 갑시다. t가 2일 때 그럼 1이 여기고 2는 그럼 한 여기쯤 있겠지. 맞죠? 그럼 뭐 해주면 돼? 둘러싸인 넓이는 뭐와 같다고 했다? 이동 거리라고 했다. 위쪽에 둘러싸인 넓이만큼 어디로 갔어? 앞으로 갔다. 아래 쌓여있는 만큼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됐어요? 결국은 t가 2일 때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를 가지고 정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도 됐어요? 자, 이번엔 디귿입니다. 자, 뭐야? t가 0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네. 움직인 거리는 뭐를 얘기한 거야? 방금 위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은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니까 그대로 정적분을 했으면 되지만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이동한 만큼과 뒤로 이동한 만큼을 따로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래프는 3t제곱 마이너스 11t 더하기 8dt를 계산을 해주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11t 빼기 8dt로 계산해 주시면 둘의 넓이가 합쳐지겠죠. 됐어요? 괜찮아 지금? 세연이 일단 여기까지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 난 뒤에는 나중에 더 하더라도 알겠지. 2개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멈춰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넘어갑시다. 13입니다. 정우 더 봐도 되겠지 이번 시험? 좀 더 봅시다. 알겠지? 세연아 해설지 있어? 근데 지금 일단 다시 더 해봐. 채워봐. 나는 이게 되게 난 개인적으로 좀 문제들이 조금씩 더 쉬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라서 그렇지만 경기도 저기라서 그렇지만 좀 문제 구성이 좀 되게 단순한 접근이었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답이 좀 나오게끔 구성이 좀 많이 됐었어. 자, 일단 가볼게요. 일단 뭐라고 나와져 있어? 하나 이거 붙들고 와야 돼. 이게 어려워. 연속이함수 fx. 오케이? 근데 여기 끊어졌잖아. 맞죠? 근데 fx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둘 필요 없지. fx는 루트 2x 더하기 1 빼기 1분의 ax까지 와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바꿔볼까? 이런 느낌? 오케이? 됐어? 근데 잘 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거야. 범위가 나눠져 있잖아 지금. 그치? 범위가 나눠져 있잖아 지금 0부터 12까지로. 그런데 여기 뭘 구하라고 했어? 거기 넘어서 28여의 영역을 보라고 하고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이쪽이 뭔가 다음번에 반복되는 형태들을 보여주는 게 있겠지. 대칭성이든 주기성이든 그걸 해줄 건데 안 보이는 것 뿐인 거야 지금.
안 보여 지금은. 그걸 감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나올 예정인 거야.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주셨어야 하지 않냐는 거야. 일단 그렇게 나왔어. 됐죠? 일단 킵할게. 뭐 더 건드릴 거 있어? 없지? 참고로 해설지 보면은 EBS에서 나온 해설지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여기서 0을 가지고 조작을 돌리거든. 0을 가지고. 근데 나는 그게 좀 빠르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일단 이대로 됐지? 뭐 건드릴 거 없어. 그리고 아래로 갑시다.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x에서의 x의 값이 K에서 K 플러스 1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니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서 얘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나 조건 그리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럼 여기 K가 소거되면서 10이 넘어가면은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정리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뭐가 나와? F의 K 플러스 12 빼기 F의 K가 6인 거야. 한 번 더 써볼까? F의 K 플러스 12가 FK 플러스 6인 거야. 근데 이 앞에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가 붙어 있어. 뭐야? 어떤 모든 x 값에 대하여. 이게 붙었다는 건 무슨 인증이야? 맞아. 대입해서 돌리란 얘기야. 우리가 그거를 대칭성이나 주기성에서도 쌤이 수업할 때 그렇게들 많이들 강조를 했었거든 예전에. 오케이? 그럼 무슨 값이 있어야 뭘 구하지 뭐. 그지? 무슨 값이 있어야지 뭘 구할 것 같아 일단. 근데 지금 값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 만들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 자세히 봤더니 또 뭐가 좀 보여. 유리화 한번 해볼게. 유리화는 어떻게 돼? fx가 2x분의 ax 곱하기 루트 2x 더하기 1 플러스 1이 되겠지. 잘 봐. 나 이거 니네 스타일로 푼 거야. 난 절대 이렇게 안 풀어. 그럼 x가 이렇게 약분 되겠지. 이게 뭐 하는 작업이야? 지금 유리화를 왜 했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해서 값을 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현아, 봐봐. 전화도. 지금 현 수능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대표 문제를 바이블 삼아야 돼. 분명히 이해는 되잖아. 대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지, 분명히. 어려운 문제조차들도. 그지? 다 파헤쳐보면 그래. 물론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인데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뭐부터 출발을 하라고? 대표 문제, 개념 문제. 절대 안 벗어난다는 거야. 잘 봐. 이걸 유리화를 했던 이유는 뭐야? 0분의 0꼴이었기 때문이야. 여기도 봐봐. x가 소거가 됐잖아.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유리화가 됐었어야 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어쨌건 간에 극한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무한대로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근원에 x가 있고 여기는 x가 있으니까 그냥 발산하겠지. 그러니까 리미트 어떤 기호를 생각을 해줘야 맞지 않냐는 거야. 그런데 아까 닫힌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었잖아. 어차피 연속이라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의 계산 결과가 f의 0의 값과 같았던 거야. 같았던 거야. 이게
이게 허정호 스타일이야. 나 할 수 있는 게 있네. 연산. 일단 지워. 그 다음에 끼워.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게 포인트야. 오히려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지현이는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 지금 상태에서. 왜냐면 조금이라도 진입한 다음에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근데 정은은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거기서 진입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답이 끝나버리니까 문제인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항상. 뭐 얘기하는지 알지? 자, 자꾸 생각하셔야 돼. 봐봐.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보통 EBS에서 나온 해설지는 처음부터 0을 강조를 해. 물론 내가 어거지로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생각이 여기까지는 들어왔었어야 하지 않냐는 거야. 연산을 봤을 때 유리화는 떠오를 수 있겠지. 근데 유리화를 언제 했냐는 거야. 그냥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칸을 하는데 트러블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소거해 주려고 한 것 뿐인 거야. 분모가 0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았냐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x 약분되고 0 대입했더니 1 플러스 2 약분해주면 뭐가 돼? F 0이 A였던 거야. 됐죠? 됐지? 그럼 여기 두 번째 조건, 요 조건에 와서 한번 다시 볼까? K에다가 이번에 뭐 대입해? K에다가 0을 대입할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F12는 F의 0 더하기 6이라고 할 수 있어, 이번에. 근데 F의 0이 뭐야? A라며. 그러니까 얘가 A 더하기 6인 거야. 그런데 F의 10이 여기다가 넣어도 되지 않아? 12 한번 넣어볼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 24, 25, 루트 5, 루트 25, 5 빼기 1이니까 4 약분해서 3A가 되겠죠. 그래서 A가 3이래. 자, 또한 12칸씩 끼고 있는데 점프가 12칸씩 점프가 되는데, 그럼 F의 28은 F의 16을 알면 되고 F의 16은 F의 4를 알면 되는 거니까 우린 뭐만 구하러 가면 돼? 원래 있던 fx A 값이 3인 거 확인했으니까 F의 4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문제에서의 좀 살렸으면 좋겠는 개념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0을 대입해서 F의 0을 구했느냐야. 응? 뭐 당연히 fx 앞에 있는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넘어간 건 당연한 거고 왜 0을 대입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14 맞았어? 풀었어? 찍었어? 자, (14번) 일단 무슨 문제 같아?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걸 그래프라고 하면 어떡해? 높낮이. 높낮이. 높낮이? 지훈이 뭐 같아? 정말 9점에서 만나는 직선. 얘는 대칭성 문제입니다. 이게 안 떠오르면 진입이 안 돼. 네? 안 떠오르면 진입이 될 수가 없어. 이건 기억 속에 있습니까? 이건 기억 속에 있어? 이걸 품고 여기 있는 문제로 들어가는 게 포인트인데 갑시다. 대칭성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프가 등장을 했는데 가로선과의 교점이 발생을 했어. 근데 K가 지금 어때?
특수각이 아니야. 그거 하나가 문제인 거야. 실제로 CD 빼기 AB의 길이가 이렇게 9분의 2파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 좀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게 포인트거든 지금. 오케이? 다시 뭐다?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 모양 이거랑 연결짓는 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아? 근데 못 떠올렸다면은 좀 약간 이미 얘도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거야. 항상 얘기하잖아. 그 대표 문제들을 다 챙겨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게임 같은 거에서 나오는 막 그 카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대표 문제들 갖다가 나 이거 골라서 써야 돼. 나 이거 골랐어야 돼. 이런 느낌이어야 돼. 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유형이 몇 개나 된다고. 근데 그 정리를 안 해본다는 거야. 그거를 조금 더 해주려고 하는 거야. 5월달에 더 집중적으로 해줄 테니까. 지연이는 그거는 되는데 더 살려주려고 하는 것 뿐인 거야. 조금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그렇지? 자, 근데 이게 먼저야. 됐지? 자, 이제 따라가 볼게. 이때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이 점 b의 x좌표는 뭐가 되겠어? 점 뭐가 돼야 돼? 이 클라 사람이네. 너 지금 이게 안 되네. K 플러스 A. 여기가 뭐야? 파이죠. 근데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몇이야? A.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몇이야? A.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빼기 a인 거야. 대칭성이 안 되는 거야 지금. 802. 왜 2a야? 이 길이가 a인데 이 길이도 a일 거 아니야. 예. 그럼 파이 빼기 a여야지. 얘의 x좌표가 a라니까 지금. 네. 그럼 이 길이가 a잖아. 네. 그럼 이 여기서 선을 그었을 때 이쪽 산의 오른쪽도 길이가 a인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에 x좌표가 파이잖아. 예. 그럼 여기 x좌표는 파이에서 왼쪽으로 a만큼 간 거니까 파이 빼기 a일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네. 지원이 됐어? 여기 x좌표가 a일 때 여기 x좌표가 일단 그래서 파이 빼기 a가 됐어잉. 됐지? 그럼 봐봐. 그럼 저 a의 좌표 자체가 대입을 했더니 sin a가 k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됐어? 그 k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 요 k가 sin a가 k라고 했으니까 a 값이 여기일 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sin 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k 자리에 그냥 대입을 쏙 했더니 그럼 1 빼기 sin 제곱은 뭐와 같아? 1 빼기 코사인 제곱과 같은 거야. 됐어? 그럼 코사인 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되는 거야.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 점 C와 점 D의 y좌표가 마이너스 코사인 a래 지금. 맞지? 그런데 코사인 a면 좀 어려워 이제. 이렇게 이동시킨 그래프인 거잖아. 맞죠? 됐을까지? 근데 현재 위치가 그러하긴 하지만
그럼 코사인 A 값은 어디를 의미를 하는 거야? 코사인 A 값을 2점의 Y 값을 의미를 하는 거지. 왜냐면 지금 방금 내가 왼쪽으로 딱 옮긴 요 선의 그래프가 코사인 X 그래프니까 코사인 A는 결국은 2점의 Y좌표라는 거잖아. 이거 코사인 A. 맞지? 됐지? 그러면 사인 그래프로 딱 적었을 때, 그러니까 가계변환 형태로 생각해보면 돼. 사인 형태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코사인 A라고 하는 친구의 값은 결국은 요만큼 떨어진 요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요? 됐어요?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A라고 했을 때 반대쪽에 요만큼의 거리 2분의 파이 빼기 A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잖아 지금. 됐니? 정우 됐어? 그럼 정시의 X좌표에서의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A인 거야. 여기도 얘가 이만큼이 2분의 파이 빼기 A인 거고 가운데를 뚫었던 요 기준으로 이 길이가 A였던 거야. 됐어요? 그럼 심플해졌죠? 선분 C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2A인 거야. 선분 AB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하면 되니까 파이 빼기 2A가 되겠죠. 둘을 더한 거니까. 그럼 이제 뭐 해줄 수 있겠어? 대입 하면 A 값이 정리돼서 나오겠지. 됐어? 그렇게 일단 방향 잡아보면 되는데 조금 어려워. 여기서 마이너스 코사인 A에서 정리하는 게. 근데 봐봐. 결국 끝에까지 뭐였어? 대칭성이었던 거야. 끝에까지 대칭성이었던 거야. 결국은 대칭성으로 바라봤었어야 되는 거고 핵심부는 결국은 다시 봐봐. 쌤이 지워볼게. 다시 한번 핵심을 얘기를 해볼게. 나중에 그렇게 하고 돌이켜보면 되게 웃겨. 가운데 잘랐다. 여기선 잘랐다. 여기선 잘랐다. 자 간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A일 거 아니야. 맞지? 여기가 B고 여기가 A였던 거야. 이게 다야. 이게 핵심이라고. 오케이? 찍어도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야. 대칭성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예 다른 조건을 주던가 해야 되는데 조건이 부족하기도 하거든. 됐어요? 정우 15번 어떻게 해볼래? 할 거면 확실하게 끝에까지 붙들고 해. 난 이 한 문제가 스타트가 될 수는 있어. 예. 해봐. 예. 정우야, 너 이거 해설지로 공부해야 돼. 네. 이게 듣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한 3시간 잡고 해야 돼. 15번 하나. 이번에 이것까지 해와. 알겠지? 네. 알겠지? 이것까지 준비해와. 지현이는 지금 이 류의 문제가 지금 몇 번 되는데 아직도 익숙하지를 않아. 이거 네가 잘하던 그 문제야. 근데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힘들었을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자 해볼게요. 자, P가 1보다 큰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x제곱 마이너스 px입니다. 너무 적는데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럴 때 fx를 어떻게 잡을 수 있다? 원점과 p, 0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그 fx를 어떻게 했대? 전체 절대값.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접해서 올라가겠지? 끌어올려 하겠지, 끌어올려. 야, 그 유튜브 나오는 그 이호영인가? 정호영? 끌어올려 이거 하는 애 있잖아. 모른 척 하는 거야. 걔 너무 사람이 되게 멋있더라. 자, 아무튼 근데 누구 누구야? y는 x 더하기 t. 얘 뭐야? 얘 뭐야? 기울기가 2. 좋아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려. 일단 만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려.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릴까? 싹 그렸어. 기울기가 1인 이 직선과 뭐하는? 만나는 점에 x좌표 중 응? 작은 값을 알파 t, 얘를 베타 t라고 한대. 근데 그때 뭘 구하래? GT가 뭐래 그때? 그때 열린 구간 마이너스 p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된 누구? GT가 인테그랄 누구부터? 알파 t부터 베타 t까지 접힌 곡선을 뚜껑 직선을 바닥으로 한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안 맞지 위치가. 그치? 이거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x 플러스 t 빼기 절대값 fx를 해야 맞지. 반대로 지금 뒤집혔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적분을 해주면 무슨 값이 나와? 음수 값이 나와지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음수 값이 나오니까 이 친구의 계산 결과의 최대값이 2분의 1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정우 이해됐어? 이해됐어? 전이 괜찮지 이거? 전아, 여기에서 직선이 더 올라간 개념까지는 생각을 했을까 혹시? 아니야? 이것까지는 했어? 안 되는 것까지는 했는지를 묻는 거야. 아니야, 그냥 그리고 말았어? 그건 부족한 거야, 독해 시간이. 이거는 트라이 해볼 만한 문제였어, 솔직히. 요 정도면 솔직히 그렇게 조금만 더 생각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했거든. 송 일단 됐지? 자, 봐봐. 다시 그려. 다시 그리는 거의 장점은 뭘까? 내가 그리는 정보에서 똑같이 그려지는 거에 속도가 빨라.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직선을 요만큼 그리려고 내가 지금 이걸 하진 않았겠지. 그렇지 않겠어? 이렇게 하나 이게 좁으나 봐봐. 지금 어차피 그러면은 여기 교점이 뭐가 돼? 알파 t가 되겠고, 여기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돼? 베타 t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둘러싸인 넓이는 여기까지가 정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적분을 하면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줘도 여기도 동일하게 음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요거 이해돼?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조금 더 올리자. 조금만 더 올리자. 올리고 올렸더니 어디까지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현재 GT가 뭐야? 교점의 x좌표를 알파 t와 베타 t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현재 y는 x 플러스 t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x좌표를 알파 t, 교점 여기에 대한 x좌표를 베타 t로 놓은 상황이야 지금.
어떻게 했어? 알파 t부터 베타 t까지 둘러싸인 넓이니까 지금 빨간색 빗금칠 요 넓이들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ft에서 x 플러스 t를 뺐다고 얘기했으니까 위에 뚜껑이 누구일 때? 절대값일 때. 그러니까 이쪽은 정상적으로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위와 아래가 똑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넓이가 a일 때의 정적분 계산 결과는 양수가 나오겠지. 여기는 맞지? 맞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인해서 아까처럼 아까 같은 결과에 의해서 여기 음수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어? 눈으로 봤을 땐 음수가 좀 더 커 보여. 그치? 직선을 조금 더 올려볼까? 왜냐면은 딱 만날 때였으니까 직선을 조금 올려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그려야 되는 그림이 10번이 넘을 거야. 이거 2시간 걸리고 1시간 걸려서 해줘야 돼. 한 문제가 절대 쉽게 끝나지 않아. 그 정도 시간 투자를 해야지 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어. 그 시간보다 이해할자나 통하질 않아. 한 명도 본 적 없어. 단 한순간도. 나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오래 걸려야 정상이 가는 거. 자, 올라갔다. 야, 그럼 어떻게 돼? 넓이가 이쪽이랑 이쪽이 되지. 맞지? 맞지? 근데 봐봐.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버리니? 양수 쪽의 비중이 좁아지지. 음수 쪽의 비중이 커지지. 그럼 조금이라도 올라갈수록 무슨 값이 돼버려? 작아지는 값이 돼버려. 아! 노란색일 때가 최대였던 거야. 그림이 잘못 그려진 엉뚱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다시. 언젠지 상황이 파악이 됐으면 다시. 조금 오버해서 일부러 그렸어. 그럼 원점을 지날 때니까 t의 값이 0일 때인 얘가 y는 x였던 거야. 그리고 양쪽의 파란색 라인에 대한 이름이 뭐겠어? 얘는 당연히 x제곱 빼기 px였겠지. 위쪽에 빨간색 라인의 이름은 뭐였겠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였겠지. 그럼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할 수 있지 않니 우리? 교점 어떻게 구해? x제곱 빼기 px랑 xy 교점이니까 넘기면은 x제곱 빼기 px 빼기 x는 0이니까 x를 묶어줬더니 만족한 x값이 0이거나 p 플러스 1이겠죠. 아, 교점 x가 p 플러스 1이었던 거야. 단계가 좀 넘어갔어. 첫 번째 단계에서 내용 이해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상황 파악을 했어야 되고 세 번째 단계는 디테일링이야. 오케이? 이쪽은 오히려 가볍게 들어도 돼. 그럼 여기도 교점 구해볼까? 넘겨가지고 정리를 해줬더니 여기에 적혀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거 p 빼기 1이래. 근데 지금 이 둘러싸인 넓이가 뭐가 되고 싶다고 했어? 2분의 1이 되고 싶다며. 열심히 돌리자. 인테그랄 0부터 p 빼기 1까지 곡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빼기 x dx 더하기 인테그랄 p 빼기 1부터 p 플러스 1까지 위쪽 뚜껑 x 빼기 x제곱 더하기 px dx를 계산해 주시면 둘러싸인 넓이가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끄트머리가 조금 헤비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다 정적분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오케이? 지현이 뭐 안 보여? 괜찮아? 이해됐어?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조금만 보고 있어봐. 세 질문해봐.
조금만 보고 있어요. 15분까지. 보고 조금 속도감 내면서 이렇게 봐봐. 일단 이걸 썼냐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C라는 거. 이거 썼어? 이거 기억하고 있어? 외워야 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분명하게 외우고 있어. 그것도 다시 합시다. 알겠지? 다 해줄 테니까. 현아, 일단은 지금 뽑아줄 거 정리 조금 해줄 테니까 사인 이거 외워와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터치가 안 돼 지금, 그지? 조금 좀 정리할 건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빨리 편집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외워서 가지고 올 거 가지고 와. 알겠지? 그래야지 지금 뭐 시작이 되지. 뭐 일단은 지금 지금 이거 이미 이게 걸리는데 지금 여기서 풀이는 별로 의미가 없어 지금. 봤을 때. 오케이? 알겠지? 일단 정리하고 나서 조금 다시 얘기합시다 이거는. 알겠지?